안녕하세요. 승부사 이치호입니다. 여러분을 토방에서 머리를 식혀드리고자 준비한 분석입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경기를 분석하지는 못하니 꼭 알람 설정해 두시고 긴급하게 올라가는 영상에 대한 분석과 정보 및 결과 예측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천해드리는 조합픽은 영상 하단의 댓글 가족방 링크 기재해 두었습니다. 영상을 다 시청하셨다면 댓글을 확인하여 조합픽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 경기 부산 수원FC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은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종료 직전 실점하게 되면서 아쉽게 다이렉트 승격 기회를 놓쳐버렸는데 4년 만에 다시 K리그 승격에 도전합니다. 부산은 올 시즌 내내 우승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는 등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시즌 막판 아쉽게 뒷심 경쟁에서 떨어지면서 마지막 경기에서 선두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종료 직전에 결정된 부분인데 이제 그간의 뒷심 부족을 털어내고 다시 한번 승격의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올 시즌 부산은 밸런스가 상당히 잘 잡힌 모습으로 K리그2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펼쳐 보였는데 팀의 중심 이한도 선수가 중심이 된 잘 잡힌 수비와 라마스, 패신 선수로 대표되는 한방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경기에서도 특유의 안정된 수비와 실점 제어 능력으로 수원FC의 중원을 제압해야 하고 많은 공을 돌리며 점유율에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산은 올 시즌 홈에서는 10승 6무 2패로 아주 좋은 성적을 보였으며 무엇보다 홈에서는 23득점 9실점으로 공수 균형은 물론 실점 제어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독 홈에서 보여주는 수비의 안정감이 상당히 좋고 수비의 안정감은 수원FC보다 훨씬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어수선한 수원FC의 공격을 홈에서 철저히 막아내며 최소 실점으로 경기를 주도하려 할 것입니다. 또한 부산은 이번이 승강 플레이오프 5번째 참가인데 그만큼 승강 오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아는 부산이고 첫 경기가 자신들의 홈이기에 이번 경기 중요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 것입니다. 수원FC는 시즌 막바지 극도의 부진으로 다이렉트 강등 위기에 내몰렸지만 극적인 프리킥 한 방으로 마지막까지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다만 수원FC는 이번 첫 경기가 원정인데 9월 1일 대전 원정에서 승리를 거둔 이후 아직까지 원정에서 1승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경기에서도 제주에게 선제골을 헌납하면서 이영재 선수의 프리킥 동점골이 아니었다면 다이렉트 강등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까지 빠졌었습니다. 팀의 주축 선수들 개개인만을 본다면 어느 팀에게도 밀리지 않을 정도의 전력이지만 핵심 주포 라스의 이탈 이후 이승우가 중원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며 득점의 관여도를 높였지만 그래도 라스의 득점력을 대체할 만한 선수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또한 수비에서의 안정감도 좋지 못한데 역사상 최다 실점팀으로 등극하게 되면서 수비에서의 불안함을 증명했고 측면으로 돌리며 크로스를 올리는 단조로운 공격 패턴까지 간파당하며 다른 팀들의 승점을 챙겨주는 자판기였습니다. 이러한 패턴이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고 김도균 감독은 강등의 위협을 몸소 체험했었던 만큼 공수에 있어 새로운 전술적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런 전술을 이번 경기에도 사용하게 된다면 분명 득점은 쉽게 기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부산은 중원과 수비라인의 탄탄함을 보유하고 있기에 수원FC가 되려 정비되지 않은 수비라인이 공략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런 부산의 탄탄한 수비력을 김도균 감독도 아는 사실이기에 이번 경기에서는 이승우와 로페즈 등 공격수들을 벤치에 대기시키며 최대한 수비력이 좋은 선수들을 기용하며 공격보다는 중원과 수비에 신경 쓸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수원FC는 라스의 이탈 이후 이승우를 제외하면 확실하게 득점을 만든 선수가 없었습니다. 여름의 수비라인 보호 아래 이한도와 조이제가 버티는 부산 아이파크 수비가 상대에게 틈을 주지 않을 것이고 패신과 라마스, 김찬의 쓰리톱이 홈에서 경기 내내 상대를 몰아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최준의 측면 지원이 있을 부산이 전력으로는 좋아 보입니다. 또한 상대 전적에서도 최근 부산이 수원FC를 상대로 6승 2무 2패로 상당히 강한 면모를 자랑하고 있고 특히 최근 6경기 연속 부산이 승리를 챙기고 있을 만큼 강한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경기에서는 부산의 홈이라는 이점과 수비력을 고려해 부산이 수원FC보다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두 경기 김포FC, 강원FC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김포는 올 시즌 중반까지 무패 행진을 기록했을 정도로 예측하기 어려운 수준의 폭발력을 보였습니다. 최전방 공격수로 활약하는 루이스 선수의 파괴력 넘치는 결정력은 물론 장윤호, 김희석, 김종석 선수 등 안정적인 중원의 운영과 함께 윙백들의 오버래핑까지 상당히 매력적이고도 효과적인 경기를 펼쳤습니다. 박청효 선수의 슈퍼세이브와 더불어 김태환, 조성권, 김민호 선수 등 안정적이고도 투쟁적인 수비진까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정훈 감독이 잘 만들어둔 팀의 골조를 기반으로 선수들에게 정신적인 면모까지 불어넣은 모습이고, 한편 이번 경기 상대인 강원의 수비력이 K리그 1에서도 꽤 좋은 편이기에 김포의 움직임이 이를 뚫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경기입니다. 그래도 김포가 이번 경기에서는 홈이라는 이점을 가지고 있고, 김포도 수비력의 안정감이 상당히 좋기에 강원을 상대로 자신들의 주 전술을 사용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올 시즌 김포는 끈끈한 수비와 보다 안정적인 수비 축구를 구사하며 준잉요의 역습 등으로 경기를 치렀는데, 강원을 상대로는 자신들의 공격을 100% 투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강원도 마찬가지로 김포를 상대로는 공격 축구의 전술은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강원은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오면서 한 고비를 넘기긴 했습니다. 최근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공수의 짜임새가 좋아졌다는 점인데, 먼저 공격에서는 이정엽 선수의 복귀로 인해 이선의 유기적인 움직임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시즌 강원의 상승세를 만들었던 김대원 선수의 장점이 이정엽 선수의 복귀와 함께 살아나고 있으며, 유기적인 움직임 후 가브리엘 선수의 파괴력을 통해 후반전에 몰아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여기에 파이널 라운드 마지막 3경기에서 보여준 무실점의 안정감은 강원이 수비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강등 전쟁을 펼쳤음에도 선두 울산보다도 적은 실점을 기록했다는 점은 강원의 수비력이 확실한 강점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또한 황문기 선수를 활용한 변칙 전개도 매우 놀라운 전술이며, 김포를 상대로는 자신들이 구사하는 수비 축구로 한 골 싸움을 노려야 하며, 순간적인 실수는 절대 있어서 안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 팀의 특성이 수비가 강한 팀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단두대 매치라는 중요성을 감안해야 하는 경기입니다. 김포가 공격력에서는 최근 나름 괜찮기는 하지만, 강원도 소극적으로 움직이면서 홈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식으로 나간다면 공격력을 장담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두 팀은 수비에서의 강점으로 전술을 꾸려가는 팀이고, 공격에서는 큰 장점이 없기에 이번 경기에서 두 팀은 소극적인 플레이와 좋지 못한 결정력을 감안해 저득점의 경기 양상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경기 분석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신 분석 영상에서는 최종 조합픽을 드리지 않습니다. 초안 분석 내용이며 더욱 세밀한 분석 자료와 최종 조합픽은 댓글 가족 방링크 기재해 두었습니다. 프로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프로토를 좋아하는데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수익률 극대화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프로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도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전 다양한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클릭하셔서 분석픽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